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36화 책임을 져야 할지 고민이 될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네. 예. 요즘 경제가 좀 어려운지 다들 살기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그렇죠? 듣습니다. 예. 많이 듣고 많이 하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점점 이렇게 돈 벌기도 어렵고 그 결과 집에서 역할을 하기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루한. 그죠. 예. 그래서 이 가장의 역할 이런 걸 좀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제가 이제 제 친구들 이렇게 만나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대학 가면 학자금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학자금을 부모가 책임져야 되느냐, 아니면 뭐 지가 하게끔 만들어야 되느냐. 또 심지어 요건 좀 논의가 덜한데, 결혼하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결혼 비용을 부모가 책임져야 되느냐 아니냐, 요 얘기를 논의를 많이 해요. 저는 혹시 우리 애들이 이 방송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은 대학 졸업할 때까지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장두님 어떻게 보세요? 실제 자유인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경험한 사람 제가 만났어요. 그래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분 정말 강하더라고요. 네, 그죠. 사실 지금 이 주제만 보더라도 우리가 자녀에 대한 책임, 그죠? 뭐 이걸 어디까지 질 것인지 서로 얘기가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고는 이게 누가 옳다라고 딱 잘라 얘기하기 어렵죠. 그래서 오늘 주제를 책임을 져야 할지 말지 고민이 될 때, 뭐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두 분은 좀 스스로 본인을 판단할 때 책임감이 좀 강한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에 앞서서 네. 제가 우리 갑자기 페인팅, 그죠? 뭐 연막을 까는 것 같은 느낌이. 좋습니다. 몇 편 네. 했잖아요. 네. 근데 계속 질문을 이렇게 받으면서 조금 구리더라도 뭔가 답을 이렇게 하는 상황으로 예. 진행되다 보니까 좋을 수도 있고 힘들기도 한 게, 예. 물으면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대답하려면 뭔가 생각해야 되고, 예, 그렇죠. 그리고 생각이 정리가 돼야 뭐 대답이 되는 거야. 답변이 그렇죠. 나오고 예. 이러는 건데, 막상 답변하면서도 되게 궁색하게 내가 대답하고 있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몇 번 하게 되더라고.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질문을 받는 게 압박의 상황이 되는구나. 이런 그렇죠. 것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래서 생각하게 되는구나. 네. 이 두 가지가 다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죠.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문학은 무언가에 대한 방법이나 솔루션을 알려주는 학문이 아니에요. 질문을 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질문을 던지면 기존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유체계에 뭔가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뭔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그죠, 생각을 돌려야 되고 또 자기 주장, 스탠스, 입장을 정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해요. 맞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질문을 막 해야 되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 되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네.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언젠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본질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죠? 어쨌든 질문은 그래서 스스로 책임감이 강한 편이라고 생각하냐라는 뭐 거죠. 답을 하면 네. 남 탓보다 내 탓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조금 많은 걸로 봐서, 자세는 네. 책임감이 자세 자체는 강한 편이다라는 네. 생각을 하는데, 책임을 다 하려면 그에 걸맞는 역량이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 뒷받침되지 못할 때 가끔 우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본인은 보니까 책임감은 강한 것 같은데 능력 문제 때문에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이 얘기가 집에 계신 부인께서 동의하실까요? 노 코멘트. 구차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연님 어떠세요? 무슨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 근데 이거 제가 질문을 하고 나니까 되게 좀 난감한 질문이긴 하겠네요, 그죠? 네. 예. 뭐 저도 상황이나 뭐 수준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책임감을 네. 얘기하면 감은 있어. 네, 그렇죠. 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좀 경계하는 편 어, 이런 예, 그죠? 정도인 것 어, 같아요. 네. 감만 있어. 근데 네. 문제는. 근데 제가 사실 이 질문을 던질 때는 뭐 집에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이런 것 말고 보통 우리가 뭐 일 같은 걸 한다거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게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죠? 뭐 예. 직장을 다닐 때는 어떤 직책에 딱 앉으면 맞습니다. 예. 그 직책에 걸맞은 책임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텐데 그게 뭐 명쾌하게 드러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내 책임일까 아닐까 뭐 이런 또 내가 책임을 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혹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이거 어디까지 책임져야 될까 뭐 이런 거요? 이런 고민 사실 네. 우리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우선 두 가지가 얼핏 떠올라요. 첫 번째 세월호 선장. 네. 네? 어. 네, 이 사람이 떠오르고요. 이 영화 대한민국에서 대박은 안 쳤는데 혹시 보셨나요? 설리 허디슨 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영화. 네네. 예, 예. 그 머드 스트라이크 때문에 네. 비상 착륙을 하면서 예. 허드슨 강에 동체 착륙해서 예. 155명이 전부 다 이제 예. 생존하는 뭐 예. 이런 스토리의 영화인데 이 두 명이 딱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미지로 한쪽은 책임을 안 진, 응. 한쪽은 책임을 그냥 크게 진.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말씀 주신 거와 연계가 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는 게 스포츠계 감독들은 네. 성과가 안 좋으면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라고 예. 스스로 물러나거나 잘리거나 예. 예. 그렇죠. 이런 거 되게 좀 많죠. 예. 그러면 만약에 이제 나인 경우에 내가 행위 당사자가 됐어. 내가 행위 당사자인 경우에는 책임을 질 거냐 말 거냐 얼마나 져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이것도 고민이 되긴 하지만 네. 한 발 더 나가서 조직에서 리더로 있는 사람이 구성원 중에 일부 누군가가 실수를 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어디까지 어떻게 져야 되는 거냐 조금 더 확장되는 거죠. 예. 예, 이런 거일 때 고민이 조금 더 많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법적 책임 뭐 이런 거야 뭐 조금 더 명료할 수도 있는데 도덕적 책임 뭐 이런 것까지 가게 되면 또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얼마 전 그 기사 봤죠. 창원 축구장에서 유세했었던 거. 예. 그래서 경남 FC에 네. 엉뚱한 사람이 한 일 때문에 경남 FC에 2천만 원 징계가 그렇죠. 나왔잖아요. 벌금 2천만 원. 예, 그죠? 예. 그래서 이 벌금 2천만 원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냐? 예, 뭐 그렇죠. 이런 문제.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장황했네요. 예, 예. 그렇죠. 살게 되면 그런 때 많죠. 자연님도 그런 때 자연님. 있으시죠? 네. 뭐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는 것 같긴 한데 대개의 경우에 이제 제가 좀 개입돼 있는 상황, 개입의 수준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대개의 경우에 그냥 뭐 나도 일정 부분 예.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네. 뭐 아까 얘기한 거창하게 우리 사회적 이슈에서 책임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자유인님이랑 술을 먹었어. 그래서 1차만 먹고 끝내야 되는데 2차까지 먹었어. 그래서 서로 만취해서 집으로 돌아갔어. 근데 그냥 집에 정상적으로 가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저 인간이 그 노트북을 잊어버렸어. 아유 우리 그런 거 그쵸? 종종 있죠. 난리 나죠. 네. 그러면 이제 저쪽 집에서 날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네. 그죠? 어쨌든 이런 경우죠. 그래서 아픈 기억. 그래서 사실 살다 보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그때 내가 여기까지 책임져야 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주제를 책임을 져야 할지 말지 고민이 될 때라고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살면서 책임을 져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책임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잘못을 저지르거나 위법한 행동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많은 버스에서 누군가 내 발을 밟았어요. 그 잘못을 한 거죠, 그 사람이. 근데 알고 보니까 상대가 고의로 내 발을 밟은 게 아니라 버스가 갑자기 급증가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발을 밟은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이라도 그 사람한테 책임을 따져 물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네. 미안하다고는 해야죠. 그죠? 특히 막 하이힐 뒷꽃 같은데 밟히면 그죠? 하늘이 노래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밟았는데 진짜 극단적으로 누가 죽었어. 네? 죽었어. 음. 밟혔는데 어. 사소하게 밟혔는데 네. 미안하다로 끝날 정도로 경미할 수도 있지만 죽었어. 예. 이런 경우면 예. 이게 또 확장이 될 것 같기도 그렇죠, 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너무 안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물론 그죠,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지만 이거 가지고 파출소 가고 뭐 법원에 소송 걸고 이러면 그렇지. 좀 이상한 거죠, 그죠? 네. 그렇죠. 그 차가 급증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이러면 사실 상대방한테 강하게 책임을 따져 묻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독일 철학자 칸트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칸트가 뭐라고 그랬냐 이러면 자유가 없으면 책임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철학자 칸트가 누구인지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본명 임마누엘 칸트, 1724년 케니스베르크의 한 가난한 수공업자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가정교사, 시간 강사, 도서관 사서로 일하며 철학을 연구했습니다. 한편 평생 동안 고향 케니스베르크에서 150km 이상 바깥으로 벗어난 적이 없을 정도로 단순한 생을 살았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등 비판 철학을 통해 서양 근대 철학을 종합한 철학자로 평가되는 그는 1804년 2월 12일 늙은 하인 람페에게 포도주 한 잔을 청해 마시고 좋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긴 뒤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끝! 그러니까 칸트에 따르면 어떤 잘못한 행위를 했더라도 행위자에게 그걸 회피할 자유가 없었다면 책임도 물을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버스가 급증가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상대방 발을 밟았다면 상대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자유가 없기 때문에 책임도 선택을 할 자유가 그렇죠. 없는데. 딸리 선택할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책임도 물을 수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예. 어떻게 이런 칸트의 주장이 동의되세요? 뭐 얼핏. 그죠? 예. 예. 이와 같이 책임은 행위자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법정에서 판사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 단순히 법률에 적시된 대로만 형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판결에 앞서 판사는 그 행위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에 최종 선고를 내리죠. 이때 판사는 피의자가 저지른 범죄 행위만 보는 게 아니라 그가 그 행위를 한 배경, 그러니까 그러한 범죄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에게 자유가 있었는지 아닌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나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행해진 거라 이러면 라고 판단이 되면 판사는 정상을 참작해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을 했더라도 약간 불가피한 경우라면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을 해준다. 그런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죠? 네. 예. 재판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항상 자유와 책임의 관계를 따집니다. 가령 어떤 학생이 숙제를 해오지 않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응급실에 실려가서 밤새 간호를 하느라고 숙제를 못한 경우예요. 이 경우라면 선생님이 애한테 숙제 안 해왔다고 좀 책임 따져 묻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이처럼 자유가 없다면 책임도 없다라는 칸트의 도덕 법칙은 우리의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칸트의 주장처럼 어떠한 경우라도 자유가 없다면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것일까? 어떻게 보세요? 있으니까 또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그렇죠? 같죠. 어떠한이라고 네, 강조를 했죠. 그죠? 그죠? 네. 이게 만약에 악용이 되면 책임 회피가 그렇죠. 그렇죠. 되지 맞습니다. 않겠어요? 그죠? 예. 모든 상황을 하나의
기준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신문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예입니다. 여기 좀 홀로 쓸쓸히 살고 있는 가난한 독거 노인이 있어요. 근데 노인에게는 자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노인에게 생활비를 보태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나몰라라 내버려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자식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연로한 부모를 봉양하지 않고 내버려 두느냐 하면서 책임을 따져 묻습니다. 근데 자식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나도 부모님을 봉양하고 싶은데 나에게는 부모님을 봉양할 만한 경제력이 없어서 그렇다. 한마디로 자신에겐 자유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라면 우리는 자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애매하고 힘든 상황. 네. 그죠? 그렇죠. 자유님 어떻게 보세요? 약간 종합적인 상황 판단이 필요한 내용이라서 그렇죠. 네. 이 상황 말은 그렇죠. 그렇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우리는 자식에게 부모를 봉양할 만한 경제력이 없다라는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네. 또 부모를 봉양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경제력이 필요한 것인지 또 만약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러한 사례는 자유가 없다면 책임도 없다라는 칸트의 윤리 기준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현실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자유와 책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칸트와는 다른 윤리 기준을 제시한 철학자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저희 좀 자주 출연한 분인데 누군가 하면 인간의 자유는 무한하다라고 주장한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의 일생에는 우발적인 사건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갑자기 나를 끌어들이는 사회적 사건도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다. 만약 내가 어떤 전쟁에 동원된다고 하면 그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전쟁에 갔다면 그건 내가 선택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인간에게 자유가 무궁무진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발적인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령 여기서 예를 든 것처럼 내가 전쟁이 싫은데 그 동원령이 내려져 가지고 전쟁에 동원되어도 그 전쟁은 자기가 선택한 전쟁이라는 주장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도 자기 선택이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사르트르에 이게 되게 이해가 좀 잘 안 갈 텐데 사르트르에 따르면 그 전쟁이 내가 원한 전쟁도 아니고 어쨌든 전쟁이 났는데 동원령이 왔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내가 가기 싫으면 자살이나 탈출을 통해서 그 전쟁을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쟁은 자기가 선택한 거다라는 논리입니다. 진짜 그죠? 극단적이다. 네.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인간의 자유를 극한까지 추구했기 때문에 모든 게 자기 책임하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동의되죠? 자살까지 얘기하니까 예, 그렇죠. 너무 과한. 그렇죠. 예. 이처럼 인간의 책임에 대한 사르트르의 사유는 칸트와는 차이가 있죠, 그죠? 칸트는 인간의 가진 자유의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본 거고요. 물론 사르트르도 자유와 책임의 관계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가 무한하기 때문에 책임도 그에 덩달아서 무한하다고 보는 거죠. 칸트와 사르트르 주장 중에 어느 쪽이 더 옳다고 보세요? 하나는 극단적이어서 싫고 하나는 너무 일반적이어서 하나는, 싫고 그죠? 자유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르트르처럼 살고 싶긴 한데 네. 이러면 너무 비인간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원래 그 철학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우리 일반인들의 통념과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를 극한까지 추구한 사르트르의 주장에 대해서 거부감이 드는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럴 수 예를 들면 있겠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내가 그죠 가기 싫으면 자살이나 탈출을 통해서 거부할 수 있는데 안 했으니까 네가 선택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거부감이 들죠. 그죠? 근데 사르트르의 주장이 좀 더 윤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가령 자유가 없다면 책임도 없다라는 칸트의 윤리 기준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책임 회피의 논리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다른 친구한테 폭력을 행사했어요. 요즘 이거 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이 경우라면 가해자의 부모에게는 책임이 있는 것일까 없는 것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약간 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이런 상황에 처하면 사람마다 책임을 인식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 어떻게 자식이 학교에 가서 하는 행동을 일일이 집에서 관여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칸트식으로 말하면 자기에게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책임도 없다라는 논리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평소에 내가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기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났으므로 제 책임이 큽니다라고 자기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 두 가지 측면이 네. 정말 다 존재하는 게 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도둑의 때는 벗어도 자식의 때는 못 벗는다. 이 얘기는 이제 책임져야 된다는 거거든. 그렇죠. 예. 자식 건났지 속은 못 낳는다. 이런 그렇죠? 속담도 예,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내가 몸은 낳지 속까지 내가 어떻게 책임이냐. 그렇죠. 뭐 예, 뭐 얘기인 그럴 거죠. 수도 있죠, 그죠? 어쨌든 둘 중에 일반적인 우리 사회 통념으로 보면 윤리적인 쪽은 후자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죠. 직접 뭐 학교 가서 뭐 하라고 관여하지는 못했지만 평소에 자식 교육 이런 거 잘못 시켰기 때문에 나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이제 후자 쪽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책임은 아니더라도 네, 그죠. 뭐 법적 또 약간 포함해서까지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책임의 범위가 후자 쪽이 좀 더 큰 거죠. 그렇겠죠. 미국의 맥나간과 모리선이라는 학자가 책임감에 대해 정의를 내렸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책임감은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주관적인 지각으로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책임감의 범위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책임감은 모두가 엇비슷하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자기의 역할을 어느 범위까지 정의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을 좀 좁게 인식하는 사람은 책임감의 범위도 좁고 역할의 범위를 넓게 인식하는 사람은 책임의 범위도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맥나간이나 모리슨 같은 학자들도 사르트르에 좀 더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이 롤을 네,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는 이제 주관적인 거라는 지각이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죠. 그리고 요즘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기성세대인 어른들에게 책임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어떻게 보세요? 예, 역할 확장이 좀 됐다면 그렇죠. 책임 의식을 갖겠죠. 그렇죠. 예. 예. 근데 뭐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하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기성세대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개개인적인 판단의 문제죠, 그죠?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청년 실업 문제를 개선하는 데 관심을 좀 더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책임에 대해서만은 칸트보다는 사르트르의 기준을 많은 사람들이 좀 따르면 어떨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유가 무한하다고 느끼고 그 결과 자기의 역할 범위를 좀 더 넓게 인식함으로써 책임의 범위도 좀 넓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의롭고 또 각자 자기의 행동을 책임지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같은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사회 지도층 인사나 예.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라면 특히 이런 어떤 부조리 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더 큰 책임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느꼈으면 좋겠고 이게 결국은 아까 맥나간 모리슨. 모리슨 이를 얘기를 하면 지 스스로가 롤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니 그렇죠. 롤의 확장 의식을 좀 갖는 거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 참 드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자유가 없다면 책임도 없다는 칸트의 철학보다는 개인에게 자유가 무한하니까 책임도 무한하다는 사르트르의 주장이 우리 사회 전체로 볼 때는 좀 더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하고요. 요즘 뉴스를 보면 특히 이제 뭐 사회 지도층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을 해놓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사르트르의 주장을 꼭 들려주고 싶은 그런 그렇죠. 날입니다. 예. 그런 네. 뉴스 매일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맞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무리하죠. 예. 그 한 줄 평 시간입니다.
각자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두님부터. 예. 오늘 뭐 말씀 잘 들었고요. 들어보니까 네. 잘못에 대한 어떤 책임 이야기가 조금 많았는데 저는 한 줄 평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책임지는 자세도 중요한데 물러서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 하지 말고 미션을 완수하는 능력자로 책임을 다하자. 좋습니다. 예. 네. 자유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책임감이 클수록 진정한 자유인이다. 저처럼 어설픈 자유인 말고요. 네. 책임감이 강한 어설픈 자유인. 이거 그죠? 좋습니다. 오늘 저는 이 주제에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이 많이 깊었던 주제입니다. 네. 참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또 깊이 더 생각해야 될 주제인 것 같아서 예.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은 책임을 져야 할지 고민이 될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자유가 없다면 책임도 없다라는 칸트의 주장처럼 통상적으로 당사자에게 잘못을 회피할 자유가 없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에게 행위의 자유를 극한까지 밀어붙인 사르트르의 주장대로라면 책임 또한 무한으로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죠. 특히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의로운 사회, 그죠? 좀 더 약자를 배려하려는 사회가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유가 무한하다고 느끼고 그 결과 책임의 범위도 좀 넓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책임감을 크게 느낀다면 우리 사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 불합리, 불평등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36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